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후배 의사분들에게 더 필요한 영상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접하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파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이 이제 눈 양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대칭을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대칭을 맞추고 있는지, 어떻게까지 수술 도중에 대칭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지, 그러는 부분을 뭐 이제 저한테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반 대중분들, 그 다음에 또 후배 의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런 방법은 제가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절개쌍수 수술을 배울 때는, 절개쌍수라는 거는 매몰법이야 구멍만 뚫어서 수술한 거니까 뭐 흉터나 자국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이 높거나 낮으면 풀고 살짝 위나 아래에 구멍을 다시 뚫어서 해도 되는 수술이죠. 사실 매몰법도 그렇게 수술 도중에 바꿔서 대칭을 맞춰라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일단은 수술을 하고 다르면 나중에 뭐 6개월 뒤에 에이스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수술을 해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몰법은 정말로 구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해도 뭐 우리가 주사바늘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뭐 흉터가 남거나 자국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차이, 0.5mm 뭐 1mm 차이로 두 개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술장에서 한번 앉혀서 대칭을 보고 다르면 수정을 해서 해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보면 AS를 한번 해드리고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환자분들에겐 더 큰 스트레스잖아요. 눈이 또 붓고 이러니까. 그렇게 재수술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절개쌍수는 사실 더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미 양쪽을 째고 시작했잖아요. 칼로 쭉 째고 시작을 하는데, 그걸 수술 중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사실 쌍꺼풀 수술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하에 중간중간 이제 트라이도 해보고 했던 것도 풀고 다시 하면서 해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고,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세 가지나 있더라. 쌍꺼풀 수술 계획한 대로 디자인해서 째서 수술을 했는데 대칭이 중간에 안 맞을 경우 저에게 있는 무기가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그 전에 쌍꺼풀 수술을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양쪽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은 양쪽이 다르거든요. 돌출도가 달라요. 그래서 한쪽 눈이 좀 더 튀어나와 있고 한쪽 눈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들어간 쪽 쌍꺼풀을 좀 더 높게 잡아야만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시작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자인 자체도 약간은 다르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건 예측치인 거잖아요. 이 정도 다르게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절대 그대로 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쌍꺼풀 비대칭인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다르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중에 비대칭이 느껴졌을 경우 의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이제 양쪽 쌍꺼풀을 꼬매기 직전에 우리가 키 수처라고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두 땀 내지 세 땀 정도 묶어 놓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쌍꺼풀이 정확히 잡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앉혀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요. 쌍꺼풀 두께가 같은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만약에 양쪽 다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데 한쪽이 조금 내 눈에 얇아 보인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얇게 나온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피부 절제법을 위쪽을 하는 거예요. 절개를 파란 선에 했는데 이쪽이 얇아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그 위에 있는 피부를 살짝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키 수처라고 해서 두세 군데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풀고 다시 해야겠죠. 1mm 또는 2mm를 제거해주면, 이 피부 절제를 1mm 정도 하게 되면 쌍꺼풀은 그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0.5mm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대략 그런 계산하에 1mm 또는 많게는 2mm 정도까지, 쌍꺼풀 차이가 1mm 이상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칭을 맞춰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 이 방법은 저도 이제 다른 의사분들이 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선배 의사분이 수술할 때 마지막에 꼬매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다르면 이 정도 수정을 하고 다 꼬매고 내보내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배웠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피부 절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쌍꺼풀 고정 다 하고 키 수처를 두 군데 하고 봤는데 한쪽이 높은 경우, 내 예상보다 좀 소세지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국소마 치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뚱뚱해 보일 수는 있으나, 쌍꺼풀 안쪽이 두꺼운 거는 아무리 붓기가 있어도 그게 빠진다고 똑같아지지 않거든요. 안쪽 쌍꺼풀이 양쪽이 만약에 많이 다르게 보이면 그거는 즉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반대죠. 이제 피부 절제를 밑에 쪽을 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쨌는데 일부러 그 밑에 쪽을 피부를 제거하는 거죠. 쌍꺼풀을 우리가 위쪽을 어퍼 플랩,
밑에 쪽을 로어 플랩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거든요. 특히나 안쪽을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거죠. 수술 중에서. 이 방법으로 이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피부 꼬맨 키수처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쌍꺼풀 고정한 것도 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나 봐요. 제가 수술을 뭐 선배 의사들 것도 많이 보러 왔었고 뭐 페이닥터 할 때 다른 분들 수술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술 중에 라인을 낮추는 시도. 개념을 떠올리게 된 그 계기가 이제 이게 사실 소세지 수술할 때 라인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낮출 때 예전 이게 흉터고 라인을 낮춰주는 피부 절제법으로 낮춰주는 수술할 때 이런 디자인으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중에 못할 것이냐가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라인이 한쪽이 높게 나온 경우에는 이 소세지 수술 피부 절제법을 응용해서 재수술을 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안쪽을 수술 중에 낮추는 시도를 시간이 걸리고 귀찮지만 필요하면 해야만 대칭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 위치 얘기인데요. 까만 선으로 쬐어요. 절개를 했는데 쌍꺼풀을 고정할 때 대부분은 이제 약간 당겨서 피부는 약간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게 되면 약간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쪼그라들면서 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절개선 위치보다 약간 위쪽, 이렇게 빨간 포인트 정도의 5개 정도를 이제 안쪽에다 깊은 곳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부가 다시 팽팽하게 고정이 되게끔 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높게 쌍꺼풀이 크게 보이는 쪽을 결국 다 풀고 쌍꺼풀 고정했던 거 다시 다 풀고 약간 아래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우려가 이렇게 하면 밑에가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피부는 신축성이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약간 줄어들기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세지 눈 재수술을 할 때 이런 양쪽 눈을 모두 다 약간 아래쪽에 고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소세지 눈은 높아서 문제였던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아래쪽에 고정을 해주는 게 더 확실히 라인이 낮아지는 길이잖아요. 라인을 낮췄는데 다시 당겨지면은 안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라인 대칭을 맞추는데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또 우려할 수 있는 문제가 고정 위치를 절개선에 정확히 하지 않고 위아래로 바꿔서 하면 눈꺼풀이 들리거나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알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이유가 사람 눈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전혀 안 하신 분도요. 더 돌출된 눈이 있고 더 들어간 함몰된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돌출된 눈이 속눈썹이 더 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원래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칭을 확인할 때 보통은 이 더 들어간 쪽 눈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디자인을 물론 더 들어간 눈을 좀 더 높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의사도 이거를 막 1mm 이상 차이 나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범한 사람은 잘 없어요. 1mm 이내의 차이로 약간 이쪽을 높게 잡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작았던 쪽이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았던 쪽이 얇게 나오면 이 눈을 조금 더 들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고정을 위로 바꿔서 좀 더 들어주면 이 눈꺼풀이 들리는 정도, 안검 외반의 정도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았던 쪽은 만약에 쌍꺼풀이 높게 나오면 오히려 약간 아래쪽에 고정해서 좀 더 느슨하게 고정해서 좀 눈썹을 안 들리게 하는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해서 그게 딱 맞는 상황이라면 써볼 수 있는 과정이죠. 그 반대 상황이면 쓰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큰 쪽 눈이 뭐 더 낮게 나왔는데 그걸 들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속눈썹이 들리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방법이고 그런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세 가지의 이제 방법 또는 무기가 저에게는 있어요. 이거를 사실 제가 후배 의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걸 실천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고정했던 쌍꺼풀 실을 뭐다 풀고 해야 된다든지 피부를 일부 꼬매는 거를 다시 풀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번거로움과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모두 써서 대칭을까지 정확히 맞추고 수술을 끝내는 의사는 많지 않죠. 본인이 수술한 것에 대한 만족도 있잖아요. 내 눈에 딱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눈에는 최소한 수술장을 나갈 때까지는 대칭이 맞게끔 해서 내보내는 그런 어떤 끈기와 어떤 그런 꼼꼼한 성격 어떻게 보면 대칭 강박일 수 있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그 재수술을 안 하게 해드리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면 맞춰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분은 여러 번 수술 중에 앉혀서 매몰법도 앉혀보고 절개법은 여러 번 앉혀보고 눈매 교정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앉혀보고 그래도 사실 약간의 비대칭 또는 비대칭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모든 사람을 대칭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노력해서 재수술률 또는 비대칭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냥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계획대로 하고 다르면은 나중에 뭐 고쳐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로 수술을 하는 사람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술 모토가 제가 수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제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대칭을 맞춰드리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뭐 결국에는 계속 하다 보고 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알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가짐에 하는 거죠.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또는 후배 의사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뭐 얼마든지 고안해낸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도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뭐 대놓고 공개하고 알려주는 의사분은 저는 만나본 적 없으니까 저는 후배 의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